레위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그 제사장 아론이께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께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이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휘어지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요 어쩌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색점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옅어졌고 색점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엷어졌고 색점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래야만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이 이민이라.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렀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런 칭찬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칭찬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기에 흰 점이 덮거나 희고 붉은소람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할지니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는 부정하다 진찰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이 환자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칭찬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찰할지니라. 피부를 불에 데웠던데 그 데인 곳에 붉으스러움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이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생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칭찬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동병의 환청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음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동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음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오음 환자를 7일간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칭찬할지니 그 오음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오음 환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오음을 또 칭찬할지니 그 오음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칭찬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오음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칭찬할지니 과연 오음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오음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오음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칭찬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칭찬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반한 오르내기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러움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동병이 대머리에나 이마대머리에 바람이라. 제사장은 그를 칭찬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러움하여 피부에 바른 문동병과 같으면 이는 문동 환자나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칭찬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문동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동안에는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만일 이복의 문동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해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무릎 가죽으로 만든 것에 이때 그 이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무릎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동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이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동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 있는 이복이나 털이나 배날이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문동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이복의 나래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이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엷으면 그 이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이복이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드는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폭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이복이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드는 것에 바란 문둥병 색점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판단하는 규례니라. 그까지. 대지 13장 첫째는 문둥병 진찰을 신중히 할 것 1절로 8절. 둘째는 난육이 생기면 부정함 9절로 17. 셋째는 종기로 생긴 문둥병 18, 23. 넷째는 화상으로 생긴 문둥병 24, 28. 다섯째는 오음과 문둥병을 분별할 것 29절로 39절. 여섯째는 대머리와 문둥병을 분별할 것 40절, 46절. 일곱째는 문둥병이 의복에 퍼져들 때 47절로 59절. 끝까지. 이 13장과 14장은 문둥병에 대한 겁니다.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치살할지니 한 채의 털이 휘어졌고 한 차가 피부보다 웅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한 차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예. 문둥병에 대해서 여기 자세히 나왔고 또 길게 2장씩이나 나왔고 또 제사장이 진찰해야 된다는 거 나왔고 또 문둥병이 나오면 또 제사장에게 가서 정하다는 그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결례를 행해야 되고 여기 들어서 자세히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여기 있는 문둥병은 요새 문둥병은 좀 다른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문둥병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복에나 지금 말하면 무슨 집에나 다 그 문둥병이 전염이 될 수 있는 문둥병. 집에도 그렇고 이복에도 그렇고 그 전염될 수 있는 문둥병인 건 아니에요. 그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또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게 진찰을 받게 해놓으면 우리의 죄가 문둥병과 같이 이렇게 썩어져 들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위험합니다. 또 전염성이 강하고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한 병이고 또 일단 들리면 그거 다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부패. 그러니까 우리 죄가 문둥병과 같은 그 성질이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느라고 문둥병에 대해서
이게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망령제법된 말을 걸려 저희는 영원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써보자 한것 같은데 그 중에 은혜와 빌레도가 있느냐.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를 드렸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네. 이런 진리에 대해서 그릇된 사람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걸 독창에다 비유했습니다. 문둥병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여기 문둥병도 진리에 대해서 그릇된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걸어나가는 사람, 그릇된 신앙을 가지는 사람, 그것이 문둥병과 같단 말이에요. 진리를 잘못 깨달은 사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 전음성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전음되는 사람, 그것이 문둥병과 같습니다. 그것을 그런 사람, 문둥병자를 피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피하고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가만둬두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전염이 되면 모든 사람이 전부 문둥병들 우려 써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악사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고 사람에게 막대한 그 손해를 주는 그런 악사상이나 비진리는 우리가 엄격히 구별해서 그것을 격리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서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도 다 그 진리로, 그 비진리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누가 신차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신차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이게 문둥병인가 아닌가 그 진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성경 말씀을 줬고 그 진찰할 만한 지식을 줬다면 또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은사를 줘서 그 문둥병인지 아닌지 그것을 진찰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문둥병들 키우면 뭐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3절 털이 이렇게 돼요. 털이 휘어지고 변한단 말이에요. 또 피부는 어떻게 돼요? 우묵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사람에게 솜털이 있잖아요. 솜털들 다 있죠. 그 사람에게 솜털이 있는데 그 털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문둥병들 키우면 그 다음에는 피부보다 거기가 우묵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가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문둥병들 키운 사람들은 그 환처를 찔러보면 환처에 감각이 없대요. 그게 무슨 색점이 생겨서 문둥병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어오면 바늘을 갖다가 찔러보라고. 그럼 아프면 그건 문둥병 아니에요. 아마 찔러도 안 아프면 그건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진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이 들키면 정상보다는 좀 우묵하단 말이에요. 피부가. 보통 정상은 이렇게 매끈하잖아요? 매끈한데, 문둥병이 들키면 그거 조금 우묵해져요. 정상보다는 조금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 정상적이 못 됩니다. 어딜보다는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좀 우묵하게 돌아가요. 우묵하게. 정상적이 아닌. 그 다음에 또 털은 어떻게 되시오? 좀 변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의 솜털은 동양 사람은 꼬무야 되고 서양 사람은 놀아야 되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했어요. 정상적인 그 상태에서 좀 변하고 좀 우묵해졌습니다. 좀 낮아졌어요. 그게 문동병 들킨 증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 악사상에 감염이 되든지 미혹이 됐든지 또 무슨 죄 가운데 빠졌든지 그러면 그 정상적이 아니에요. 좀 우묵하게 돌아가요. 이전보단 좀 이전에 있던 원위치라로 있지 않아요. 좀 우묵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더 변해요. 전에 있던 대로 그런 원상 상태가 아니고 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 난육이 또 생겨요, 난육 생긴 것도 있습니다. 10절 보라고요. 외장은 지전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무능병이라. 예. 그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난육이 생겼으면 그건 문득병이 납니다. 난육이라는 건 뭐냐? 논살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속에 피부 속에 있는 살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문동병 들킨 증거입니다. 그렇게 이 악사상에 미혹이 되었거나 신앙에 타락이 되었거나 죄 가운데 빠졌거나 그 진리에서 탈선이 됐거나 이런 건 정상적이 아니고 좀 우묵해지고 또 휘어지고 털이 변하고 난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난육이라는 건 속에 좋지 않은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상태가 속에 가리워가지고 다녀야 될 상태가 다 드러나가지고 속에 있는 대로 말에 치운다는 거예요. 그건 문둥병 들킨 것과 같이 지금 중대한 그 죄 가운데 빠졌고 또 중대한 지금 탈선되는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걸 보고 진찰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봤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근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지내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함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변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근고할 것이며. 예. 피부에 색점이 있지만 그게 우묵하지 아니하고 또 털이 희거나 휘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당장에 너는 정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7일 동안은 금고에 두라는 가둬두라는 말이에요. 거기다 7일 후에 그 퍼졌는지 문동병은 반드시 퍼집니다.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열거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찰할 것이라. 예. 이런 문둥병이니라. 7일 동안 가둬와 놨다가 다시 보라는 거야. 확실치 않으면 제가 7일 후에 진찰한 결과가 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우묵하지 않아요. 털이 또 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피부병이지. 그건 문동병이 아니냐는 게.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그 후에 다시 이게 되면 잘 살펴봐가지고 또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에 다시 보여가지고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진찰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세밀해요.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피부병인가 문둥병이가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7일간 지내보란 말이에요. 지내봐도 7일을 봐도 이게 퍼지지 아니하고 우묵하지 않았다. 그는 문둥병이 아닌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아니라고 해도 또 다시 좀 더 지내보란 말이에요. 다시 지내볼 때 여기가 또 퍼졌단 말이지. 퍼졌으면 그건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그건 부정하다 해야 된다. 이게 처음에 피부에 색점이 생겼다고 해도 무슨 점 하나 생겼다고 해서 즉시로 문둥병이라고 할 필요가 없고, 그래도 아니라고 이제 선언하지 말는 거예요. 7일간 실수는 많으니까 저는 가둬 놓고 지내보는 거야. 7일 후에 봐도 이게 퍼지지 않았다. 우멍하지 않다. 그 문둥병이 아니란 말이야. 아닌 거로 인정을 하는데 이제는 그래도 또 그 다음에 또 지내보란 말이야. 또 지내보니까 퍼졌다. 그거는 부정하단 말이야. 문둥병으로 인정하라는 거야. 자, 얼마나 세밀해. 어느 날 우리가 이 성경에 탈선된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성경에 탈선된 사람 많지 않아요? 잘못된 사람들. 그거 조금 탈선됐다고 해서 이 문둥병이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내보라는 말이에요. 7일간. 또 지내봐서도 그 문둥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또 아니라고 인정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또 좀 지내보라는 거예요. 또 좀 지내보라는 게 여기 퍼졌단 말이에요. 영원 문둥병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아니라고 해서 아닌 거로 하지 말고 지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내봐도 아니면 아닌 거로 인정해 주는데 그 다음에 또 지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에 퍼지면 영원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엄밀하게 문둥병과 아닌 것을 엄밀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피부병인가 문둥병인가 그 구별 잘 못하면 문둥병을 갖다가 구별 못하면 전부 다 전염시켜가지고 다 문둥병이면 될 거고, 또 아닌 걸 갖다가 기라고 하면 그 사람을 그만 매장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 악사상인가 여기 비진리 진리에 완전히 탈선이 됐는가 아닌가 처음에 잘 모르고 갔으면 좀 지내보라고. 지내보면 열매가 맺혀요. 그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또 지내봐도 아닌 것 같으면 그래도 좀 더 지내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이 다음에 또 이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 우리는 여기에 2단인가 2단 아닌가, 여기에 신신학인가 아닌가, 또 그랬던 신비주의인가 신비주의 아닌가, 여기에 세상주의인가 세상주의가 아닌가, 그거를 단번에 이걸 판단하지 말고 지내보고 또 지내보고 또 7일간 지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래도 아닌 걸 갖다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걸 부정하다 하면 안 되겠으니까 확실히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다. 여기도 기면 기다. 지내본 다음에 이거 판정을 내리자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7절. 네? 가만. 지내버리는 게 있나 봐요. 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단. 그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려는 거야. 단번에 무슨 괜찮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도둑 보라고 해요. 도둑 보면
다 나타나요. 처음에 나올 땐 다 괜찮은 것 같아도 얼마쯤 도둑을 지내보면 아닌 건 아니라고 점점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혀요. 병아리 새끼들도 처음에는 어느 게 안 피하는지 수피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야 좀 도드란 말이에요. 얼마쯤 몇 달 도두느려면 그게 다 나타나요. 수평아래는 어떻게 되죠? 예, 또 암평아래는 배슬이 짧고 수평아래는 배슬이 크고 꼬리가 길고 수평아래는 앙커는 또 꼬리가 짧고 다 나타난다고. 그와 같이 7일간 지내보면 여기 무등병인가 아닌가, 요 악질인가 악질 아닌가 안다고. 여기 악독한 것이냐 악독한 것이 아닌가 7일간 지내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확실히 진단을 바로 하려는 거야. 분별력을 바로 가지고 그 판단을 바로 하고 진단을 바로 해야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절 읽어보세요. 8절, 이제 몇 절까지 읽었죠? 예, 이제 9절 읽어보세요.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나누기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찰할 것이요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예. 자, 피부에 뭐 생겨요? 흰점이 생기고 또 털이 휘어지고 또 나누기 생겼으면 그건 뭐 볼 거 없이 무덤병이라는. 보통 피부보다는 우묵하고 또 털이 휘어지고 거기 논살 나누기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문둥병이다. 그건 부정하다고 진찰을 하라는 말이에요. 진단을 하라. 그 분명히 문둥병이니까 이제는 부정하다고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문둥병 다 얼마요? 다 없는다고. 문둥병을 분명히 판결을 진단을 바로 하고 그걸 부정하다고 정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야 돼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엔 13절. 그가 진찰할 것이요 12절.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예. 문둥병이 전신에다 퍼져서 이렇게 하면 머리부터 발까지. 문둥병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머리로부터 발까지 전신에 다 쫙 퍼졌다.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 즉 정하거니와 그랬단 말이에요. 다 휘어졌으니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둥병도 다 휘어졌으면 그 다음에 맥을 못 쫓는 건 아니에요. 휘어질 때 자꾸 먹어나갈 때 균이 먹어나갈 때 힘이 있지. 다 퍼진다면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그 다음에 전염되는 게 끝나는 거네. 다 퍼졌으면. 그러니까 그건 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 환자와 같은 거네. 다 퍼졌다고 하면 이제 음성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 환자는 건 정하단 말이에요. 이제 양성 환자가 돼서 계속 퍼져나가고 우먹에 나가고 전염돼 나가고 이게 무서운 거지. 다 퍼져가지고 다 끝나가지고 음성 환자면 뭐 무서울 게 없다는 게 다 끝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음성 환자가 돼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면 음성 환자가 돼요? 박노성 목사 어디 갔냐? 박노성 목사 어디 갔어요?
어떻게 해야 음성 환자가 돼요? 근데 요새 음성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당시 음성 환자는 쫙 다 퍼져서 음성 환자야. 머리로부터 발까지 다 퍼졌으면 그냥 음성이 되는 거야. 그건 퍼지지 않아요. 이제 전염이 안 돼. 다 먹어 치워놨으니까. 그러면 정하다는 거야. 다시 전염이 안 된다는 거야. 죄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다 드러낸다면, 그 다음엔 더 죄에 안 찌는 됩니다. 다 드러내놓고 회개했으니까. 숨겨놓고 돌아갈 때 죄 자국 짓는 거지. 다 드러내놓은 거예요. 또 잘못된 것도 처음에 숨겨놓고 슬슬 조금씩 잘못돼 나가는 게 문제지. 다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난다면,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이 미혹을 안 받아요. 이 박태선 씨한테도 처음에 드러나기 전에는 많이 미혹을 받았어요. 감람나무라 그러고, 감람나무에 오야만 또 다 된다고 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가지고 가르치고 할 땐 많이 미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다는 게 이제 자기는 이제 성경 말씀 다 째내버리고 제가 제일 천상천하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다 드러났다고. 천상천하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누가 따라가야지. 그 따라가던 사람들 다 대개 다 돌아섰고, 거기 열심히 10여 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하던 분들도, 전도사 하던 사람들도 많이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미혹을 더 많이 못 쓰입니다. 또 문둥병도 다 드러난 거 그 음성 환자가 돼서 더 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하다고, 그건 정하다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이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심사하여서 그 환자가 이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예, 난육이 생기면 또 다시 부정하다. 다 휘어진 그 문둥병자라도 난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속에 있는 그 합당시 못한 것이 드러나요. 합당시 못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또다시 부정하다고 그건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번 바르셨다고 해도 지내봐야 알아요. 그거 다 퍼져서 이제는 다시 전염이 안 될 것 같은데 또 얼마가 더 보니까 속에 있는 게 또 나왔단 말이에요. 속에 또 나와서 그것도 주장하게 되면 이것도 부정한 것이. 난육이 나오게 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천주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천주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교 와서도 늘 천주교 소리만 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고도 천주교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잘못됐다고 그래요. 안 하겠다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 또 나오는 게 그건 난육 생기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건 줄 알고 나가다가 그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난육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또 그 난육도 없애야지. 그런 주장을 또 안 해요. 안 하면 또 바로 생 것이. 1년에도 몇 번씩 난육이 나왔다가 바로 섰다 합니다. 나올 때는 부정한 거고, 그게 없어져서, 또 환처가 휘어졌으면 또 정하다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 모르카같이. 난육이 나면 이렇게 해요? 부정한 거. 또 휘어졌으면, 또 환처가 휘어졌으면, 그건 또 정하다. 난육이 나면 또 넌 부정하다. 잘 감시하면서 나오나 보다가 나오면 또 나왔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 다스려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복받고 또 정해지고 또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속에 있는 게 나오기 쉬워요. 난육이. 회개했다가도 또 나올 수 있고 다 집어치웠다가도 또 나올 수 있어요.
담배 먹었다고 담배 다 꺾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담배 또 사다 먹습니다. 노름하던 사람이 돈 다 잃어버리고 손가락 잘랐다 다시 노름 안 한다고 손가락까지 잘랐다는데 맹세하고 그냥 그 약을 바르고 그냥 싸매는데 그 싸매게 낳기 전에 다시 또 노름한다는 거예요. 나 참. 아니 노름하다가 돈 다 없애고 다시 안 한다고 이제 맹세하고 손가락 다 잘라냈는데 그 손가락 낳기 전에 또 가요. 그 안 하겠다고 맹세하고 손가락 자를 때는 그걸 휘어진 거예요. 바로 된 것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는 건 뭐예요? 또 가는 건 나누기 생긴 것이.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거 배웠는데 그 뭐 어떤 거 배운 거는 다 잘못된 줄 알고 다 이제 회개하고 집어치워요. 그러다 얼마가 되면 또 거기 쏙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배운 게 있으니까 쏙 나오는 게 있어. 쏙 나와서 뭐이 나온 거예요? 나누기 나온 거예요. 그건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다 또 안 됐다 하면 또 쏙 들어가는 게 또 진짜 휘어지는 거예요. 그건 또 바로 되는 것이. 그건 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어지면 그건 정하고 나누기 나올 땐 부정하고 부정하다가 또 해놓으면 또 나누기 또 없어져요. 또 없어지면 또 정하다가 해놓아야 돼요. 요 어저께 나왔으니까 이것도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오늘 정해졌으니까 정한 걸 인정해요. 그 다음에 내일 또 나누기 나오면 그것도 부정하다 해야 돼요. 그러다 그러면 그 없어서 씌워졌으면 또 정하다고 해줘야 돼요. 회개하면 우리가 정하다고 인정해주고 회개하지 않고 속에 못된 것이 나오면 또 요게 나왔구나. 요게 또 문둥병이라구나는. 정하고는 부정하다. 그래서 없어 씌워졌단 말이야. 아, 또 넌 또 정하다 이지.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나 그러겠나. 그래도 진리가 이기지 뭐 비진리가 이기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지 마귀가 이기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무리 문둥과 같은 역사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해도 그래도 진리가 이겨요. 진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겨요. 못된 주장을 하고 못된 버르장이가 나오고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해도 회개하면 정하다고 인정해주고 다시 그런 번하지 않으면 또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그래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고 진리가 이긴다고.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희망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주 그거 나을지 누가 알겠나. 그러니까 오늘에 나서면 난 거로 인정해주고 이제 깨끗하다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누기 나오면 또 이건 부정하다 해놓고 또 부정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또 정한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나가는, 그렇게 자꾸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겨요. 진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그 마귀 역사 이기지 비진리가 이겼나? 하나님이 이기지 진리가 이기지 그 비진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19절 읽어보세요. 예? 18절. 피부에 전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정체에 신선이 돋거나 피고 붉은색한 색점이 생겼으면 세상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짜라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길면 그를 부정하다 생각지니 이는 전기로 된 문둥병의 한 셈이니라. 그러나 세상에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세상은 그를 7일 동안 경고할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세상은 그를 부정하다 생각지니 이는 한 셈이니라. 예. 종기가 생겼다가 그 정초에 흰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색점이 생겼으면 무슨 종기가 생겼다가 거기에 무슨 색점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시원치 않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말이에요. 숨겨놓지 말고. 그거 숨기면 안 돼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숨기지 말라고. 소멸가 다 내놓아야 돼. 숨기면 안 돼요. 무슨 병이나 병난 것도 숨기면 안 돼요. 내놔가지고 나 이게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생긴다고. 그건 어리가야 된다. 그럼 그대로 하면 희망이 있는데, 이건 아픈 걸 갖다 숨겨놓고 돌아가는 거야. 안 아픈지 하고 저 혼자 꿍꿍 앓으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다 병 다 길러가지고 되면, 이게 삼기달 때문에 되면, 맞아요. 맞이 못해서 아프다고 해놓으면, 뭐 다 지나간 거야지. 그때는 처음에 아플 때 니어 말했다면 닭잡아게 끌라 걸릴, 지금 소잡아게 엮여야 된다고. 처음엔 약간의 해석이 될 건데, 그러면 숨겨놨다가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큰 수술을 해야 되고, 또 그래도 또 생명 유티한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빨리 진찰받아야 돼요. 그 어떤 국회의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아는 분인데, 그 부인이 간호원이래요. 근데 자기 부인이 병원에 가서 내시경 한번 해보자고 그래. 진찰해보자고. 내가 왜 진찰하겠느냐. 난 밥도 잘 먹고 뭐 건강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병원에 가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가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의 말을 순종하느라고 갔어요.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을 하니까 암 초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다 나았대요. 멀쩡해요. 여자도 국회의원만 잘하고, 우리 신학교 대학 좀 했더니 자기가 좀 알아봐 주겠다 그랬어요. 그 국회의원 그 부인이 어떻게 알았을까? 다른 사람들이 좀 수수께끼가 됐다고. 어떻게 자기 남편이 위암 초기를 어떻게 알았겠느냐. 뭐 좀 다른 게 있지 않았겠느냐. 밥 잘 먹고 뭐 건강하고 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걔도 어떤 영감이 왔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남편에 대한 어떤 영감이 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뭘 영감인지 모르죠. 그래서 가서 자꾸 진찰해보자 그랬더니 뭐 조금 달라도 뭐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부인이 보기. 매일 남편 살펴보니까 암만 밥 잘 먹고 암만 잘 돌아다녀도 뭐 조금만 달라도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자꾸 가다 온 것 같아요. 그 간호원 얻어왔기 때문에 죽을 거 살았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 이게 자기 남편들 좀 잘 보고 조금만 달라지면 가서 한번 해보는 것도 그런 부인 교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종기가 났다가 종기거리 하고 나가는데 거기 색점이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제사장에 가서 진찰하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 보니까 아여간 색점이 생겼다. 또 피부보다 환처가 어떻게 됐어요? 피부보다 얕고 털이 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하다고 하란 말이에요.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종기로 시작이 됐지만 가다가 이게 문둥병으로 그만 합병이 됐어요. 처음엔 종기로 시작이 됐는데 내내 종기근이 시작하면 안 됩니다. 가다가 그게 문둥병으로 합병될 수가 있어요. 문둥병으로 변할 수가 있다. 처음엔 문둥병이 아니에요. 가다가 보니까 변했다. 그러게 처음에는 악사상도 아니고 대단치 않은 건데 점점 나가다 보면 여기 대단한 거로 변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서 치료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걸 정하라 진단할지니라. 예, 그러나 그 색점이 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종기 그대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종기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그건 정하다고 진단해 주라는 거예요. 또 24절. 피부를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피부나 순점이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초가 되느니라. 예, 피부를 불에 댔는데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을 입어서 얼마 동안 가는 동안, 치료하는 동안에 그만 거기 색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흰점이 생기고 좀 이상해졌지. 그때는 어디로 가라고요? 제사장에게로 즉시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신찬을 받아보고 피부보다 우묵해지고 또 털이 휘어졌다고 하면 이건 화상으로 인한 문둥병이 생긴 거야, 새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부정하다고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화상을 입었는데 이게 며칠 동안 치료하다 보니까 문둥병으로 변한 거라는 거예요. 그 균이 들어가지. 그건 처음에 화상 입었다고 해서 내내 화상인 줄 알면 안 돼요. 종가다 문둥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치하는 건데 여기서 점점 악화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26절.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다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근무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초입니다.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라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이니라. 예, 퍼지지 않았으면 화상 그대로 있는 거고 퍼졌으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색점이 있고 또 피부보다 우묵하고 털이 휘어졌으면 문둥병이다. 그 다음에 29절.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초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라 할 것은 이는 몸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관한 문둥병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몸의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 그 몸 환자를 7일 동안 근거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 그 환초를 진찰할지니 그 몸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환초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 그 환자를 또 7일 동안 근거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 그 몸을 또 진찰할지니 그 몸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라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네. 오음이 생겼는데 여기 오음이라는 건 털이 빠지는 병이라 합니다. 털이 빠지는 오음이 있은 건 아니에요. 근데 털이 빠지는 오음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나 수염이나 어떠한 그 오음이 생겼다. 그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해서 피부보다 우묵하고 색점이 생겼으면 또 털이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니 그건 오음이다. 그러나 털이 검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는 오음이란 말이에요. 그건 문둥병자가 아니에요. 또 7일 동안 더 지내버리는 거예요. 지내봐서 퍼지지 않았으면 그는 정하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깨끗한 오해라도 오미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하얀 오미 피부에 퍼졌으면 누런 채를 찾을 것도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옴이 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나았으면 그 옴은 나왔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전하다 전할지니라. 예,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여간 문둥병은 퍼지는 게 특색이에요. 피부보다 우묵하고 변하고. 그렇게 이 악사상은 퍼지기 잘합니다. 퍼지기 잘하고 보통보다 우묵하고 정상적이 아니고 변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8절.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며 이는 피부에 달한 오르락이라. 그는 전함이라. 예.
그 색점이 있다고 하면 그건 진찰해보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건 정하단 말. 피부에 색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0절.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이마 대머리의 바람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눈은 색점이 시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바람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한 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두 머리에 있음이니라. 예. 대머리. 앞머리가 빠졌으면 무슨 대머리예요? 이마 대머리. 또 뒷머리가 빠졌으면 그것도 대머리. 김성남 목사 같은 대머리. 대머리인데. 그것도 대머리가 정상적으로 대머리가 되면 대머리 내에서 괜찮은데 거기 뭐 생기면 안 돼요? 불구스러운 색점이 생기고 또 털이 휘어지고 불구스러움하여 색점이 피부에 바란 문둥병이 난 말이에요. 그거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구스러움한 색점이 안 생기고 털이 변하지 않았으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머리와 문둥병을 분별할 줄 알려는 거예요. 대머리는 괜찮아요. 대머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머리에 뭐라 색점 생기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대머리냐, 문둥병 때문에 빠진 거냐, 분별을 해서 대머리면 괜찮고, 그 문둥병 때문에 빠졌으면 그거 안 된다. 그렇게 누가 대머리 돼가지고 하면 자세히 보라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머리털이 이렇지 않았는데 왜 여기서 대머리가 됐나? 이게 저주로 된 대머리냐? 그 다음은 문둥병이 그래서 대머리가 됐나? 그걸 자세히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진찰해보면 문둥병은 이렇게 돼요. 색점이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피부보단 조금 우묵하고 또 희고 누른 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둥병이라네. 그 먼저 달라져서 왔는데 이 사람이 전보단 달라져서 왔어요. 대머리가 돼서 왔어요. 좀 시원하게 돼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또 다른 병이 들러서 이렇게 또 여름 사람으로 꾸며가지고 온 게 아니냐. 무슨 미혹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꾸며가지고 온 게 아니냐. 그걸 잘 보란 말이에요. 잘 살펴보면 요 반드시 미혹받은 건 피부가 좀 우묵해요. 정상적이 아니에요. 또 색점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또 털이 휘어졌단 말이에요. 변했단 말이에요. 좀 변한 게 있어요. 말해보면 알아요. 반드시 우묵하고 변하고 뭐 다른 게 하나 있다고요. 그러면 그건 보통 대머리가 아니고 이건 문둥병이다. 넌 악사상의 미혹을 받은 자이다.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걸 문둥병자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문둥병자로 취급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45절 읽어보라고.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눈밑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자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네. 무능 환자는 옷을 찢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머리를 풀게 하고 그 다음 윗입술을 가리우고 뭐라고 외치면 나가라고요? 부정하다 하면서 갈 것이.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살이야 돼. 진에서 혼자 살라는 거야. 집에 둬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악사상에 감염이 됐거나 그 죄악이 그 속에서 깊어져서 회개할 가망이 없거나 이런 거는 같이 영접하면 안 됩니다. 문둥병 황자 같으니까 이건 딸이 이건 나가서 진 밖에서 딸의 저끼리 모여서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걸 가만 집에 영접하면 온 집안이 다 망한다고. 다 망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단자 같은 건 내쫓아야 되고
악사상에 감염돼가지고 자꾸 와서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고 썩이는, 적은 누르기로 해가지고 자꾸 퍼져나가면 그걸 제거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만둬도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가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치리해야 돼요. 가만둬둘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누가, 민수기 12장 12절에 보면 누가 문둥병 들켰시오? 미리암이가 문둥병 들켰는데, 모세 비방하다가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나았는데, 나았지만 얼마 동안 나가 있다 오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은 진 밖에 나가 있다 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 이 악사상에 감염됐다가 미혹되다 나서도 어떠한 기간은 근신 기간을 가져야 돼. 7일간 지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낫다고 해서 그 이튿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7일 동안 어떠한 기간은 근신 기간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7절 읽어봤어요. 만일 의복의 문둥병 백정이 말하여 토로새나 배우새나 세나털의 나래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부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 보일 것이요 제사장과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10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날이나 셋이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예. 이전 문둥병이 어디에 생겨요? 털옷에나 또 의복에나 또 배옷에나 또 무슨 가죽옷에나 이런 것에 문둥병이 발하야 병색이 발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색점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이 불구스러워해요. 그 병색이 푸르거나 불구스러움하면 그런 문둥병 거기 이복에 발한 거랍니다. 7일도 뒀다가 살펴봐서 그 색점이 이복에서 퍼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국에다 불살이란 말이에요. 뭐 아무리 비싼 거 가죽은 뭐 할 거 없이 밍크 오바 할 거 없이 다에다 불살러요. 걷어두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복에 말하는 거. 암만 이복이 좋아도 그에다 불살이야 돼요. 밍크 오바 하나에 얼마 한대요? 얼마 해요? 500만 원 한답니다. 500만 원. 500만 원짜리라도 거기 색점이 발했으면 갖다가 불살이라고. 500만 원이야 뭐 5천만 원에도 불살이라 돼. 거둬두면 망하는데 집안이 다 망하는데 거둬두면 되겠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그 신령한 뜻은 뭐이같죠? 여기 이복에나 무슨 그 좋은 옷에나 여기 묻어온 게 하나 있다는 묻어왔어요. 진이 묻어왔다고, 진이. 정상적으로 된 이복이 아니고 여기 어떠한 그 진을 묻혀가지고 내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나를 매수하려고 한다든지 입을 막으려고 한다든지 자기 이용물로 삼으려고 한다든지 하여간 어떠한 그 좋지 못한 게 하나 온 거예요. 그 불살이야 돼. 자기 일 좀 봐달라고 봐줄 수 없는 일인데 그거 봐달라고 이복 한번 해줬습니다. 가만 보니까 색점이 있어요? 이복을 한번 해줬는데 가만 보니까 뭐 좀 묻어왔단 말이에요. 여기 색점이 하나 묻어왔어요. 거기 불구스러움하고 그다음 이렇게 돼요. 불구스러움한 그 색점이 묻어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분명히 문둥병 발했는데 뭐 묻어온 이복이야. 묻어온 이복.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7일 동안 간직해 뒀다가 그거 퍼졌으면 확실하거든.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게다 불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복이나 구두나 무슨 물건이나 선물이나 이런 거 문둥병 색점이 묻어오는 게 들어있어요. 묻어오면 그건 7일간 근거에 뒀다가 그 묻어온 게 확실하면 게다 불살아 쳐요. 그까지는 뭐 도로 돌려보내든지 도로 돌려보내는데 불살아 치는 게 낫지. 걷어두면 이제 자기가 매수당하는데 자기가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거 받아먹으면 결박당해. 그 다음에 말도 못하고 벙어리에서는 끌려가고 만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온 게 아니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여기 왔다면 선물이 와서 이용해 먹으려고 선물이 온 거예요. 여기 끌어가려고 온 거예요. 여기 뭐 이따 사준답니다. 끌어가려고 많이 사줘요. 그 창광교회에서 전도했는데 창광교회를 찾아오다가 그 옆에 교회 나갔대요. 잘못 찾아가지고 가니까 자기 전도한 사람이 없더래. 한번 찾아봐도. 그런데 거기 와서 그러면 성경책 주고 뭘 주고 뒤따 주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주일 지나서 가보니까 받아다 놨더래요. 그게 이런 패다 갖다 놓고. 그래서 창광교회 나오려고 했더니 왜 안 나오냐니까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 옆에 교회 가서 갖다 걸더래요. 그리고 이제 창광교회 나오느라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다 받아왔는데 왜 이렇게 창광교회 나가나 그러더래요. 뭐 다 표다 달아주고 또 성경책 주고 찬송가지고 뭐 히다 해준 거야. 아 이렇게 다 받아왔는데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다. 그건 잘못 찾아가니까 다 무효다. 그 무효니까 당장 오라고 그랬다. 그래 나보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가서 데려와지. 아니 길 잃은 게 아닌데 길 잃어서 남의 집에 가는데 가만둬도 되겠느냐. 별거 다 받아놔서 누가 다 그건 무효한 줄 알고 개다 주던지 개다 주래 가면 또 대패요. 개다 줄 것도 없다고. 하여간 무조건 데려야 된다고. 길 잃어버린 양 데려야 되간 자기 전도하는 것도 못 데려오는 게 무슨 사람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길을 쓰고 가서 데려왔어요. 내가 전도하는데 못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전도했다. 우리가 하나 데려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만 성경책에 뭘 묻어온 거예요, 그거 지금. 색점이 하나 묻어왔어. 그런 거 다 갖다 불러내는 거다. 다 그건 무효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53절.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난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예. 그러나 퍼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가만둬 보란 말 빨아놓군. 그 빤 것을 볼토인데 그 색점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했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7일 동안 뒀다가 다시 보라는 거야.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여전히 불구스름한 색점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퍼지지 않아서도. 그 다음에 그건 불사르라는 거예요. 개 56절. 한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보이면 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로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포로새나 배옷새나 그 날에나 시에나 무릇 만든 것에 반한 문둥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판단하는 규례이라. 네.